몸의 비밀 스위치, 모혈과 배수혈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첫째, 모혈과 배수혈이 대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고요. 둘째, 각 장부별 모혈과 배수혈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셋째, 모혈과 배수혈을 함께 사용하면 왜 효과가 2배가 되는지, 그 비밀스러운 짝꿍 관계까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내 몸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고 관리하는 셀프 건강 전문가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신비한 경혈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출발! 파트 1. 내 몸의 알람벨 모혈. 여러분, 집에 화재 경보기가 있죠? 불이 나면 시끄럽게 울려서 위험을 알려주잖아요. 우리 몸에도 그런 경보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모혈이 그 역할을 한답니다. 모혈의 모자는 모집하다,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 몸속 오장육부의 기운이 가슴과 배, 즉, 몸의 앞쪽에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특정 장부에 문제가 생기면 그 장부에 해당하는 모혈의 통증이나 과민 반응 같은 이상 신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주인님, 여기 좀 아파요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면 위장의 모혈인 중환혈을 살짝 눌러보세요. 만약 다른 곳보다 유독 아프게 느껴진다면 내 위장이 좀 피곤하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모혈은 이렇게 진단에 아주 유용한 경혈이에요. 하지만 진단 기능만 있는 건 아니랍니다. 해당 장부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조절하고 치료하는 역할도 해요. 급성 질환이나 해당 장부 자체의 병을 다스리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마치 아픈 곳에 바로 붙이는 파스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각 장부의 알람벨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1폐의 모혈 중부. 위치, 쇄골 바로 아래, 어깨 쪽으로 살짝 이동했을 때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역할, 폐렴, 기관지염,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을 때 이 부분을 누르면 통증이 느껴질 수 있어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기침이나 가래가 심할 때 지그시 눌러주면 호흡이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답니다. 이 심장의 모혈 거궐. 위치, 명치 바로 아래, 뼈가 끝나는 지점에서 약 2cm 정도 내려온 곳에 있어요. 역할,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릴 때, 불안하고 초조할 때,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에 부담이 갈 때 이곳을 눌러보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혈자리랍니다. 3. 간의 모혈 기문. 위치, 양쪽 젖꼭지에서 수직으로 내려와 갈비뼈와 만나는 지점이에요. 역할, 잦은 음주나 과로로 간이 피곤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이곳에 통증이나 뭉침이 느껴질 수 있어요. 옆구리가 결리거나 답답할 때, 소화가 잘 안 될 때도 이곳을 마사지해주면 좋아요. 4. 비장의 모혈 창문. 위치, 팔을 옆구리에 붙였을 때 팔꿈치가 닿는 갈비뼈 끝부분이에요. 역할, 소화불량, 식욕부진, 헛배가 부를 때 등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을 때 반응이 나타나요. 만성 피로나 무기력증이 있을 때도 이곳을 자극해주면 기운을 푹 돋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5. 신장의 모혈 경문. 위치, 장문혈 바로 뒤, 갈비뼈 가장 아래쪽 끝에 있어요. 허리에 손을 얹었을 때 손가락이 닿는 곳이죠. 역할, 허리 통증이 있을 때, 특히 허리를 숙이거나 펼 때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이곳을 확인해 보세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나타날 수 있는 부종이나 이명, 골다공증 예방에도 중요한 혈자리예요. 6. 위장의 모혈 중환. 위치, 명치와 배꼽의 정중앙에 위치해요.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혈자리일 거예요. 역할, 급체, 위염, 위경련, 속쓰림 등 거의 모든 위장 질환에 반응하고 또 효과를 보이는 만능 혈자리예요. 소화가 안 될 때 이곳을 지그시 눌러주거나 따뜻하게 찜질해주면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7. 대장의 모혈, 천추. 위치, 배꼽 양옆으로 손가락 2마디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역할, 변비나 설사처럼 대장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곳을 눌러보면 딱딱하게 뭉쳐 있거나 통증이 느껴질 수 있어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아랫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혈자리랍니다. 팔소장의 모혈 관원. 위치, 배꼽 아래로 손가락 3마디 정도 내려간 지점이에요. 단전이라고도 불리는 곳이죠. 역할, 아랫배가 차고 설사를 자주 하거나 비뇨생식기 계통에 문제가 있을 때 반응이 나타나요. 몸의 원기를 푹 돋아주고 전반적인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구방광의 모혈 중극. 위치, 배꼽 아래로 손가락 4마디 정도 내려간 지점, 관원혈 바로 아래에 있어요. 역할, 소변을 자주 보거나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을 때, 방광염이 있을 때 이곳을 눌러보면 통증이 느껴질 수 있어요. 비뇨기 건강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심포의 모혈인 전중, 담낭의 모혈인 1월, 삼초의 모혈인 성문 등 각각의 장부를 대표하는 모혈들이 우리 몸 앞쪽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정말 우리 몸은 신비 그 자체죠? 내 몸의 에너지 충전소, 배수혈. 자, 지금까지 몸의 앞쪽에서 이상 신호를 보내는 알람벨, 모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몸의 뒤쪽, 등에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든든한 지원군, 배수혈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배수혈의 수는 수송하다, 운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오장육부의 기운을 등 쪽으로 실어 나르는 정거장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배수혈은 척추를 중심으로 양옆, 방광경이라는 경락 위에 나란히 줄지어 위치하고 있답니다. 모혈이 주로 급성 질환에 대한 반응과 치료에 효과적이라면 배수혈은 만성적인 문제나 허약해진 장부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마치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충전기를 꽂아 에너지를 빵빵하게 채워주는 것과 같죠. 그래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거나 특정 장부의 기능이 오랫동안 약해져 있을 때 해당 배수혈을 자극해주면 장부의 기운을 북돋아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한의원에서 침이나 뜸 치료를 받을 때 등에 많은 침을 놓는 이유도 바로 이 배수혈을 자극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몸의 든든한 에너지 충전소, 배수혈들을 만나볼까요? 1폐의 배수혈, 폐수. 위치, 고개를 숙였을 때 가장 튀어나오는 목뼈 바로 아래, 3번 흉추 극돌기 아래에서 양옆으로 1.5촌, 약 손가락 2마디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역할, 만성적인 기침이나 천식, 비염, 잦은 감기 등 호흡기,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이곳을 자극해주면 폐의 기운을 강화시켜줘요. 피부 질환에도 효과가 있답니다. 이 심장의 배수혈, 심수. 위치, 5번 흉추 극돌기 아래에서 양옆으로 1.5촌 떨어진 곳에 있어요. 보통 견갑골, 날개뼈 안쪽 라인과 비슷한 높이에 위치해요. 역할, 가슴 두근거림, 불안, 건망증, 불면증 등 심장의 기능이 허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 좋아요. 스트레스로 지친 마음을 다독여주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3. 간의 배수혈, 간수. 위치, 9번 흉추 극돌기 아래에서 양옆으로 1.5촌 떨어진 곳이에요. 견갑골 가장 아래쪽 끝과 비슷한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할, 만성 피로의 대표적인 혈자리예요. 간 기능 저하로 인한 피로, 눈의 침침함, 근육 경련, 스트레스로 인한 답답함 등을 풀어주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이곳을 꾹꾹 눌러주면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사비장의 배수혈, 비수. 위치, 11번 흉추 극돌기 아래에서 양옆으로 1.5촌 떨어진 곳에 있어요. 역할, 만성적인 소화불량, 식욕부진, 잦은 설사 등 비위 기능이 허약할 때 이곳을 자극하면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하고 위장 운동을 도와줘요. 소화가 잘 안 될 때 등을 두드려주는 것도 바로 이 비수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오신장의 배수혈, 신수. 위치, 허리, 2번 요추 극돌기 아래에서 양옆으로 1.5촌 떨어진 곳이에요. 보통 배꼽 높이의 등 뒤쪽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역할, 만성 허리 통증, 무기력증, 정력 감퇴, 이명, 탈모 등 신장의 전기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모든 증상에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예요. 양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엄지손가락으로 이곳을 지그시 눌러주면 허리가 따뜻해지면서 기운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6. 위장의 배수열, 위수. 위치 12번 흉추 극돌기 아래에서 양옆으로 1.5촌 떨어진 곳, 비수 바로 아래에 있어요. 역할, 만성위염, 위하수 등 위장 기능이 오랫동안 좋지 않았을 때, 소화력이 약해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할 때, 이곳을 자극해주면 위장 기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7. 대장의 배수열, 대장수. 위치 4번 요추 극돌기 아래에서 양옆으로 1.5촌 떨어진 곳이에요. 골반뼈의 가장 높은 지점과 비슷한 높이에 있어요. 역할, 만성변비나 설사, 과민성 대장 증후군처럼 장 기능이 불안정할 때 이곳을 자극해주면 장 운동을 조절하고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8. 소장의 배수열, 소장수. 위치, 엉치뼈 1번 천골공 높이에서 양옆으로 1.5촌 떨어진 곳에 있어요. 역할, 아랫배 통증이나 설사, 소화 흡수 장애가 있을 때 사용해요. 허리 아래쪽과 엉덩이 부위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9. 방광의 배수열, 방광수. 위치, 엉치뼈 2번 천골공 높이에서 양옆으로 1.5촌 떨어진 곳, 소장수 바로 아래에 있어요. 역할, 소변 문제, 야뇨증, 전립선 질환 등 비뇨생식기 계통의 만성적인 문제를 다스리고 좌골신경통이나 엉덩이 통증에도 효과적인 혈자리예요. 이렇게 배수열들은 척추를 따라 나란히 위치하면서 각각 짝꿍이 되는 장부의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한답니다. 파트 3. 환상의 짝꿍. 모혈과 배수열을 함께 쓰면 효과가 2배. 자, 이제 우리는 몸의 앞쪽에 있는 알람벨, 모혈과 뒤쪽에 있는 에너지 충전소, 배수열에 대해 모두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둘을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걸 바로 배모혈 배합법이라고 한답니다. 생각해보세요. 집에 불이 나서 화재 경보기가 시끄럽게 울리고 있어요. 모혈의 진단 기능.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경보기 소리를 듣고 불이 난 위치를 파악한 다음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직접 꺼야겠죠. 모혈의 치료 기능. 그리고 동시에 119에 신고해서 소방차가 출동해 물을 뿌려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다시는 불이 나지 않도록 안전점검까지 받아야 하잖아요. 배수열의 근본 치료 기능. 모혈과 배수열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아요. 모혈, 몸 앞쪽에서 나 아파요 하고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급한 불을 끄는 응급처치 역할을 해요. 배수열, 몸 뒤쪽에서 힘내 하고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면서 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장부의 기능을 튼튼하게 만드는 근본 치료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둘을 함께 자극해주면 표, 즉 겉으로 드러난 증상과 본, 즉 병의 근본 뿌리를 동시에 치료하는 아주 이상적인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를 표본동치라고 한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자주 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럴 때 몸 앞쪽에 있는 위장의 모혈인 중환혈을 눌러서 뭉친 기운을 풀어주고 동시에 등 뒤쪽에 있는 위장의 배수혈인 위수혈을 함께 마사지하거나 찜질해주면 당장의 더부룩함도 해결되면서 약해진 위장 기능 자체를 강화시킬 수 있는 거죠. 기침 감기가 오래갈 때는 폐의 모혈인 중부혈과 폐의 배수혈인 폐수혈을 함께 관리해주면 기침을 먹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폐의 면역력을 높여 감기가 재발하는 것을 막아준답니다. 정말 환상의 짝꿍, 드림팀 아닌가요?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는 우리 몸의 앞과 뒤에 숨겨진 비밀 스위치, 모혈과 배수혈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몸의 앞에서 이상 신호를 보내는 알람벨, 모혈, 몸의 뒤에서 에너지를 채워주는 든든한 충전소, 배수혈. 이제 이 혈자리들의 위치와 기능을 잘 아셨으니 일상생활에서 꼭 활용해보세요. 몸이 으슬으슬 안 좋을 때, 소화가 잘 안 될 때, 피곤하고 지칠 때 오늘 배운 모혈과 배수혈을 지그시 눌러주고 마사지해주고 따뜻하게 찜질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모혈 지압시 주의 사항.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모혈이 대부분 우리 몸의 안면, 즉 가슴과 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위는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이 모여 있는 아주 소중한 곳이죠. 그래서 너무 강하게 함부로 누르면 안 돼요. 살짝 부드럽게 시작하기. 처음부터 너무 강한 압력으로 누르는 것은 금물이에요. 특히 갈비뼈나 명치 주변은 다른 부위보다 약해서 강하게 누르면 통증을 유발하거나 심하면 뼈에 무리를 줄 수도 있어요.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부드러운 압력으로 시작해서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 조금씩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손은 깨끗하게, 몸은 편안하게. 지압하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기본이겠죠? 그리고 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에서 지압해야 효과가 더 좋아요. 눕거나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후에 지압을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식후 지압은 피해주세요.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쉬어주기.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위를 포함한 소화기관들이 열심히 일을 시작해요. 이때 배나 가슴을 누르게 되면 소화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더부룩함을 느끼거나 심하면 구토를 유발할 수도 있답니다. 즐거운 식사를 마쳤다면 최소 1시간 정도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한 뒤에 지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이런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해주세요. 모혈 지압이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압을 피하거나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 꼭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임산부. 임산부의 배와 가슴은 절대 함부로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복부의 모혈을 잘못 누를 경우 자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매우 위험해요. 임신 중에는 모든 종류의 지압 전에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와 상담해주세요. 복부 대동맥 질환이 있으신 분. 배꼽 주변에서는 대동맥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만약 복부 대동맥 관련 질환이 있는 분이 이 부위를 강하게 누를 경우 혈관에 무리를 주어 정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한 생리통이나 자궁 관련 질환이 의심될 때, 원인이 불분명한 심한 생리통이나 부정출혈이 있을 때 섣불리 아랫배를 마사지하거나 지압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기저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먼저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술 직후 또는 내장에 출혈이 있을 때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압을 하는 것은 회복을 더디게 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는 안정을 취해주세요. 골다공증이 있거나 뼈가 약하신 분, 가슴 부위 등을 지압할 때 뼈가 약하신 분들은 약한 압력에도 골절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올바른 지압 방법으로 효과는 2배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올바른 지압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누르는 시간과 횟수. 한 번에 너무 오래, 너무 여러 번 누르는 것보다 한 번 누를 때 3에서 5초 정도 지그시 눌렀다 떼는 것을 한 세트로 해서 몇 차례 반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숨을 내쉬면서 누르고 들이쉬면서 천천히 떼어보세요. 손가락 끝을 이용하기. 손톱으로 찌르지 않도록 조심하고 손가락의 가장 두툼한 부분, 즉 지문을 이용해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너무 뾰족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피부에 상처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프기만 하다면 즉시 중단. 지압을 할 때 시원한 느낌이 아닌 날카로운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돼요. 혈자리 지압은 AI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충분히 공부하고 지압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압은 보조적인 요법.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지압은 우리 몸의 컨디션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건강관리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만약 통증이나 불편함이 계속된다면 지압에만 의존하지 말고 꼭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로 다시 만나요.